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9일 새벽 5시입니다. 코인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제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단타, 아주 짧은 단타에 대한 이야기, 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손절을 왜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직 손절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씀까지 드려서 헷갈리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심리가 감당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정산이 끝난 상태에서의 아주 작은 금액, 뭐 크다면 큰 거고, 현재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 그 금액, 그 2년 전 모습, 1년 반 전인가요? 제가 암호화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저한테 너무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불과 뭐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요. 몇백만 원도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코인을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쏟아냈고, 개인적인 사업, 그리고 저희 가지고 있는 어, 학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까지 합쳐서, 그래도 뭐 아직 많이 벌고 잘 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평균은 되는 것 같아요. 평균 겨우 먹고 살 만한 정도. 그래서 혼자 사용하고 쓰고, 뭐 부족함 없이, 큰 부족함 없이 쓰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대출 이자 갚고 빚 갚는다고 고생하면서 다 그런 걸 다 시간 낭비하고 심신을 쪼들렸다면, 지금은 제가 부채를 다 청산을 하고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 저축에 관한 부분을 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부담과는 아마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는 속된 말로, 이건 믿음이죠. 차트 분석과의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걸 실전에 해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본 적도 있고, 매집을 해본 적도 있고, 스윙을 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제 트레이딩에 관해서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승률을 데이터를 뽑으면서 과거에 이제 승부를 던져서, 어쩌면 이제 그래 승부를 던져서 그거에 대한 만회로 제가 손실을 빠져나왔다고, 수익으로 바뀌어서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던, 항상 말하던 삼성전자를 매달 몇십만 원씩 사겠습니다, 매달 몇십만 원씩 사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로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승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 달은 아니다 싶을 때는 스킵을 할 때도 있어요. 스킵을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무너질 흐름이다 라고 싶을 때는 청산을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상했던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책해 나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승부를 볼 때가 있겠죠. 혹시나 뭐 다시 또 빠지게 된다면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승부에서 패배해서 제가 뭐 또 파탄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심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흔히 말하는 존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아니라면 작은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제 방송 한 번씩 들으시고, 셉이라는 작자가 또 투입해야지, 20% 30% 투입해야지, 손절 주고 들어가 봐요 라고 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억양을 강하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말 제가 사세요라고 이렇게 막 무조건 사세요 파세요라는 건 법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감에 대해서 저를 좀 오래 봐주신 분들은 저 어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자신 있는 멘트구나 아니면은 좀 애매한 멘트구나 뭐 할 거리가 없어서 그냥 작은 거라도 잡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억양을 꾸준히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뭐 현재 평균 시청률이 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거 다 아마 들어보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단 한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보다 많이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흐름과 패턴 그리고 거래 흐름을 찾을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상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해서 이번에 누구죠? H로 시작하시는 분 뭐 리플 풀매수 사인 내셨다면서요? 저 세상 가셨죠? 벌써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M땡땡의 강모님 그죠? 1300만원에 풀매수 사인 내리셨죠? 그리고 낮에는 거에 그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노발대발하고 난리 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깨의 무게 그 사람이 이 시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한함에 그랬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걸 듣고 풀매수 하신 분이 계시고 아직도 물려 계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유튜브를 하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전문가는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하면 정말로 믿고 기다려 보시던지요. 괜히 그 말 듣고 사서 더 빠지니까 저기 가서 기웃기웃 여기 가서 기웃기웃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기준도 못 세우시고 제가 방송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취향 방송을 예측하는 그런 방송에서 찝어드리는 방송에서 대응 여력을 키워드리는 방송으로 모커스를 바꾼 지도 어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정 조회수는 지금 현재 200~300회 밖에 나오지 않아요. 흐름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00~300개 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분도조차도 평균 시청률이 5분입니다. 사실상 관심 없다는 이야기죠. 물려서 관심 없어서 그냥 읽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분들이면 합격. 이 사람 뭐 하나 끼웃끼웃 틱틱틱틱 넘기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좋은 소리 해주나? 올라간다고 하나? 이런 거 체크하시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십시오.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발 얼마 빠질 거라 예상하시나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예상은 합니다만은 그 예상이 그냥 갈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갈지는 전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각각의 변곡점들에서 어떠한 트레이딩을 하고 일단 청산을 하고 일단 리스크를 줄이고 로스컷을 하고 여기서 일단 정찰병이 들어가고 추가적 매수를 어디서 하고 이런 내 액션과 행동에 대한 내 포커스를 두며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누가 감히 이 시장을 예상을 합니까? 예상하던 인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펑키님 풀매수 땡겼다고요? 그분이 하고 말고는 그분의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믿고 보고 여러분이 우르르 따라가서 움직이면 뭘 합니까? 저는 거의 반확실하게 확신시되게 다음 달에 큰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달이요. 여러분들 멘탈을 터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환희에 적게 만들 수도 있겠죠. 왜? 급격하게 하락했다 다시 반등해버리면 누군가는 손절했을 때 누군가는 멘탈은 터질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서 잡아서 환희를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빠질지도 몰라요. 그건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큰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흐름에
이번 주 말 정도라고 했죠. 재밌는 일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친구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재밌는 일에 대한 전조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일. 왜? 저희가 손절이 나가면서 손절 금액 제시했던 금액이 있죠. 22만 이더리움 22만 5천원.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뭐 우리가 1차적인 목표 비트코인 적중률이 워낙 높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네. 1250만원에 대한 목표치 요만큼을 목표하려고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거기서 일부 청산을 하고 로스컷을 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거기에서 더 가면 이번엔 뚫을 것이다. 이 말에 꽂혀서 풀매수를 땡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어 어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정법을 쓰고 의지의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가정법에 꽂혀서 어떠한 액션을 꽂히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좀 받고 있고, 그래서인지 뭐 거의 뭐 요즘은 오자마자 기절을 하고 뭐 제 사정상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뭐 떡상 전망들이 나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빗썸 상장한 패블릭 4일 만에 5원에서 45배 99배 대상승했다고요? 이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무엇이요? 스펜드 코인입니다. 8,000원 툭툭툭 치다가요 가버렸습니다. 8점에서 산 사람이 있겠죠. 아니요, 6,000원에 샀다고 칩시다. 아니 4,000원에 샀다고 칩시다. 지금 14원입니다. 몇 분입니까? 300토막입니다. 평당 4,000원인 사람이 300토막 난 겁니다. 300토막. 1억을 넣었으면 얼마가 된 거고요? 30만원이 된 건가요? 대충 상상이 가십니까? 손절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코인이라 이렇게 안 될 것 같으신가? 물론 거래가 많고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빠져나올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손절매입니다. 왜 빠질 때는 급하게 빠지네요 라는 말씀을 오늘 하셨더라고요. 빠질 때는 급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급하게 빠지는 자리가 깨지면 그렇게 급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안 빠지잖아요. 급하게 안 빠지잖아요. 급하게. 왜요? 이동평균선이 상승의 이동평균선이었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모습 잘 기억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요. 그리고 먼 훗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참고하세요. 무너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들고 있다. 무조건 로스컷은 무조건 들고 들어갑니다. 로스컷 없는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로스컷 꼭 관리하세요. 로스컷입니다. 로스 잃어버리는 것을 컷 그만두다. 로스컷입니다. 자, 어쨌든 네, 그 뉴스 간단하게 보고요. 자,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법 개선할 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장이죠, 그죠? 네, 지원한다.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이스탄불 업그레이드 11월 정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 다다음 달 10월 달 정도에 뭔가 액션이 들어오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그래서 좀 만족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트코인 선물 50% 금주 만료 예정, 선물 만료가 된다고 하네요, CM이. 그러면 저 파견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급변하는 변동성에 대해서 같이 볼 수도 있겠고, 만약 이번 주 끝나게 되면 다음 달에 또 반등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어쩌면 묻히기마다 어쩌면 매장하다라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이 도박판에 빠져서 못 빠져나가시는 분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 이 삼각수렴 때 이탈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수렴 이렇게 보는 이 추세 라인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재수없을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수렴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주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단타 매수 영역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겠죠. 그죠? 자, 뭐 1300, 1130만원, 1120만원 사이 정도가 될 텐데, 이 자리에 단타 매수, 반등 매수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하락 매수, 우리 규칙이죠. 하락 매수는 얼정 비송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 추세가 꺾일 때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떠한 파동이 나오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빠질까, 어떻게 얼마까지 올라갈 거에 대한 점쟁이를 자꾸 찾으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왔을 때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이 초 저항을 뚫고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 작은 캔들이 몸을 심고 떠나가는 겁니다. 거래가 지금 안 들어와요. 거래가 안 들어온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충격파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작은 충격파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충격파가 적어도 우리가 먹을 만한 충격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럴 모습에서는 뛰어들지 마세요. 거래가 조금 늘고 있어요. 조금. 이거하고 택도 없습니다. 이 정도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는 들어와야 대화가 될 겁니다. 어피트 거래가 없는 거래소인데 왜 이 거래를 가지고 무슨 충격 거래량을 분석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이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확 늘어나야 돼요. 확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 오픈일 겁니다. 지금 금융위원장님께서 후보자이시지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신고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라고 했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 관련된 은행 이제 계좌 열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편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시간이 문제지 열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죠?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암호화폐 관련된 우리가 협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아마 오픈시켜 줄 겁니다. 오픈시켜 주고 벡터거래소 오픈이 되고 이러면서 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모든 모습이, 그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모든 모습이 시야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문제는 그 시야가 달라질 건데, 달라지기까지 어떤 코인들이 얼마나 헤쳐먹고 뻗어나가느냐는 거거든요. 그 설거지 코인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설거지 코인일지도 몰라요. 심지어 비트코인, 유럼, 리플, 3대 종목들도 마찬가지요. 설거지 종목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지만 그 설거지일지도 모르는 종목에 승부를 걸고 있는 거고요. 승부를 걸고 싶으시면 아까 전에 그 스펜드 코인 같은 경우도, 그죠? 스펜드 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고 싶다면 여기서 걸어야죠. 이동평균선이 깨지기 전까지. 왜 이 평이 깨지고 나서 승부를 겁니까? 그렇죠? 항상 말하죠. 우리는 이동평균선에 무너지기 전에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여기서 무너지는 흐름은 위험하다라는 거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이동평균선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볼린저 밴드 중위선이 깨졌다는 겁니다. 끼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왔다가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려진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붕괴가 되었고, 만약에 해킹이 되어서 비트코인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했다. 이 창시자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내가 장난으로 만들었지 흐하하 하면서 너희들 다 해킹 먹으라면서 나타나서 이렇게 잘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적어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런 흐름 속에서 손실을 가지더라도 탈출할 수 있게 제가 로스 컷을 걸 수 있는 방법까지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물론 뭐 큰 흐름상 이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처럼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짝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탈 한 번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기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겁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여기서 풀매수를 땡겨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매수를 하고 이 흐름에 대한 작은 양봉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금액이 여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과 이때 올라가는 건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는 거죠. 제발 부탁입니다. 네. 어쨌든 자, 뭐 잔소리가 많아졌고요. 뭐 이런 말 해봤자 5분밖에 안 봐주시던데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분이라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끝까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얼린저 밴드 하단, 네, 하단이 도달하고 왔지만 이 자리는 반등 영역으로서 유효한 영역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 볼린저 밴드 중기성 이동 평균에서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나올 때, 이 시점 여러분들의 액션을 강하게 취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빠져서 아래 900만원, 800만원 사이까지 열어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이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거든요. 그죠? 그 61.8%의 되돌림 지역이 있기도 하고요. 피보나치. 그렇죠? 네, 900만원 정도. 저 밑에부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더 될 것이고, 뭐 900만, 890만, 어쨌든 900만원 전후. 그럼 900만원 전후에서 올라가는 양봉의 모습을 확인하셔야 될 것이지만 900만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승 1파동은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로 dob속파를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바라올 건데 이 차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살짝 깨더라도 계속 여기서 꿀렁꿀렁거리며 옆으로 계속 가주길 바랍니다. 자, 뭐 지금 아서는 뭐 볼 게 없습니다. 지금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건드리시면 안 돼요. 볼린저 밴드 수렴하고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거래도 더 들어와야 돼요. 거래도 약하고요. 상승된 충격파. 계속 ABC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제 친구와 이제 대화를 했는데 뭐 매긴 한데 ABC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ABC라는 말은 크게 먹을 게 없다, 미련 가지지 마라, 이런 의미를 받아합니다. 이 파동을 살렸어야 되는데 이 파동을 죽여버렸거든요. 여기서 못 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리플. 네, 리플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하지만 리플은 차트가 안 좋아졌다라고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50원 전후, 260원에서 250원 전후, 270원부터죠. 여기서 또 매집기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거래가 안 들어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은 맞습니다. 충분히 맞는데요. 외바닥 보이고 쌍바닥이 지금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하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 아니면 이런 모습에서 정말 더 정밀하게 하실 분들은 일봉 여기에서 혹은 더 정밀하게 하실 분들은 4시간 차트에서 그 흐름이 보여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신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리플이 100원대를 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뭐 그렇게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서라 이 흐름 앞전 나왔던 이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쭉 계속 기어간 흐름이 나오고 나서 돌려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더리움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과거에 여기까지 초청을 드렸고, 여기서 끌고 우리가 이더리움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쭉쭉쭉 끌고 올라왔고, 여기에서는 목표가가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이더리움 그냥 눈여겨보셔야 한다. 거래가 터졌다. 이더리움에서 안전하고 단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시장이 바뀌었죠. 이 피레치를 보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피레치 확인하시고 주봉은 확인하고 여기서 청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더리움도
차트 힘이 약해졌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작은 모습, 비트보다 좀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흐름이었거든요. 비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비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던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꺾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한 매수 이야기를 이 자리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에 21만 8천원에 대한 매수를 얘기를 하면서 22만 5천원에 손절을 잡아달라 그랬고요. 손절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여기 나간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들고 계시다가 하하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고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손절 나가고 구경하셔야 됩니다. 이 뒤에 제가 액션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 부족합니다.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팔았어요. 이게 웃긴 이야기죠. 그럼 한 사람도 안 팔았다는데? 저 좋아해 주시면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는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본부에서 본일리 트레이딩 했을 때 바쁘다 보니 본업이 지금 요즘 바쁘다 보니 그거보다는 길게 보고 그냥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게 나한테 더 낫겠다. 그리고 이 흐름, 이 기간, 그죠? 이 기간만큼 옆으로 기더라도 볼린저 밴드는 분명히 저는 올라갈 거다. 이 볼륨을 믿고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집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장이 깨질 수도 있어요. 언제 깨지냐고요? 요 자리.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반등에서는 청산하고 나올 겁니다. 오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니까. 히어스 보면 별거 없고요. 다들 뭐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그나마 건드릴 수 있을 법한 코인이 이 친구인데 비트가 위험하니 마음껏 들이진 않겠습니다. 그나마 솔프케어가 눌림목을 좀 노리면 살짝 나올 수 있을 모습이긴 한데 하긴 좀 힘들고요. 메탈 이것도 그 비싸면 펌핑 종목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털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본래 상단이요. 공식입니다. 공식. 네. 스텔라 루멘은 깨졌네요. 그죠? 70원인데 결국은 봐버렸네. 리플이 무너지면 이래 될 수도 있거든. 재수 없으면. 네, 리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땐 털고 나오시는 게 좋거든요. 한번 나온다는 거지, 무너져도. 그지? 네.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볼 게 없네요. 기분 나쁜 말씀을 드려도 뭐 5분 정도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주식 코인 시장은 이렇지만 그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주변인들과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나누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